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1035님이 담비처럼 기다려지는 곤유브 청취하면서 활기차게 출발이라고 아침 인사해 주셨습니다. 9127님은요. 안녕하세요. 두 딸들의 간식비를 번다고 부업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해주십시오.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네.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새벽 3시에 일어난 건 저하고 같네요. 저는 3시 반에 일어났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4651님은 회사 뜰 앞에 활짝 핀 복사꽃이 참 예쁘네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 복숭아 나무에 핀 꽃 복사꽃이라고 하잖아요. 아, 정말 예쁘네요. 미네림님은 어제 오늘 도쿄는 17도예요 하셨는데 굉장히 따뜻하네요. 예. 도쿄가 17도.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오사카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날씨가? 거기가 이제 15도였는데 비 오면 춥고 아니면 또 해 짱짱하고 약간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같은데 이렇게 또 온도차가 제법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곤유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고맙고요. 유튜브 통해서 먹갈람님이 거제는 맑은 편인데 약간 쌀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짱짱님이 좀 썰렁하네요. 유튜브의 시청자 수가 적어요. 네, 좀 더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두환 씨 재판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카드 공제 축소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씨가 뭐 어찌 됐건 가장 큰 뉴스이긴 한데 좀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끝내 사과는 없었어요. 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섰지만 사죄는 없었습니다. 당시 신군부 진압으로 숨진 희생자가 348명이나 되거든요. 그럼에도 사과는 없었고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영일동 자택에서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승용차에 올라타서 광주지법에 도착했죠. 이제 기자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느냐, 5.18 당시 발포 부인하느냐 이 질문에 그가 입을 떼면서 연 첫 마디는 왜 이래? 였습니다. 재판이 1시간 15분 만에 끝났고 퇴정 직전에 분노한 방청객들은 살인마 전두환을 외쳤습니다. 관련 헤드라인들 많은 신문사가 다루고 있죠. 경향신문입니다. 왜 이래? 전두환 또 광주를 쐈다. 이렇게 정했고요. 동아일보는 전두환 이거 왜 이래? 사과는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전두환 씨 관련된 재판 이야기인데 재판장 내부 분위기를 헤드라인으로 실었어요. 전두환 재판장님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판사가 생년월일이 1931년 1월 18일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고 두리번거리니까 법정 경위가 청력 보조장치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셋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전 씨가 재판에 이순자 씨와 동석했고 재판 중간중간 이 여사와 말을 주고받던 전 씨는 재판이 길어지니까 고개를 젖히고 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죠. 이거 역시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 전두환 씨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하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정부가 지난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일 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예, 일주일 만에 축소 검토해서 오히려 제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게 되면은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죠.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할 때 세금 줄이는데 그동안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 사실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거든요. 세금 더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졌고요.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건 넘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바꾼 걸 두고서 내년 총선 앞두고서 정부가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말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관련 소식 다루고 있고요. 조세 저항, 총선 탓, 카드 공제 축소 또 없던 일로 이런 제목 뽑았습니다. 그리고 4대강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죠. 금강이나 영산강에 있는 보호 철거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헤드라인을
조선일보가 실었군요. 네, 최종 보고서 안 나왔는데 강행한 보 철거입니다. 금강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죽산보 이 세 개 보를 철거하기로 한 환경부 결정이 수문 개방 전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조선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고요. 확인 결과 수질 평가 최종 보고서가 아직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확보한 문건에는 보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증거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또 의심하는 제 자신도 좀 약간 싫었습니다. 예. 네. 한겨레 일면 볼까요? 고어 인공혈관 20개 수술 위해 즉시 공급이라는 그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의 고어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어텍스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을 독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7년 9월에 사업을 철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낮고 제조라든지 품질 관리 그 제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심장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수술이 좀 연기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 문제로 규정하고서 오는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어 측에서 인공혈관 20개는 수술 위해서 즉시 공급해 주겠다. 일단은 급한 불은 끄게 된 건데 이 다국적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와 보건당국의 가급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아이들 특히나 심장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겨레가 제법 길게 지금 연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토픽을 보는데 예봉조님이 저희에게 처음으로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새싹이신데 가끔 듣다가 오늘 보라 보는데 두 분 안 친하죠? 분위기가 완전히 심각한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뭐 아침만 보고 말아요. 예. 네, 아주 적당한 사이입니다. 예, 비즈니스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 이게 사실 뭐 원고나 기사들 확인하다 보면요, 서로 눈 맞추고 농담하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맞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쇼윈도 사이라고 썼네요. 자,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죠. 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씨인데 예. 이 관련 내용들은 뭐 워낙에 양도 많고 제대로 좀 들여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하고 좀 훑어보도록 하고요.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한번 보죠. 네, 정확히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2013년에 후쿠시마 인근 8기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고요. 지난해 2월에 1심이 있었는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이 남아 있고요. 오는 4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도 패소하게 되면은 수입 금지를 이제 철폐해야 합니다. 패소하더라도 15개월의 유예 기간 주고 양국의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계속해서 수입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또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2심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 지역의 어떤 방사능 수치 뭐 체크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먹는 것들은 워낙에 또 우리가 예민하니까요. 예, 네. 수산물에도 방사능 있는지 잘 확인해야겠죠. 예. 자, 다음 토픽은 이스타 항공이에요. 지금 어제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 전해드렸죠. 이 189명이 숨졌는데 비행기 기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라이언 에어
비행기 추락과 같은 기종이기 때문이고요. 보잉 737 맥스라는 기종인데 이게 미국 연방항공청이 해당 기종이 센서 오류를 일으킬 경우에는 추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국내에선 이스타항공이 지난 연말에 2대를 도입했고요. 국토부가 그렇기 때문에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스타 직원들마저 지금 운항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스타항공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수동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국내에 지금 이 보잉 737 맥스가 줄줄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당장 5월에 대한항공이 한 30대 정도, 6월에 티웨이가 넉 대 들여오고 제주항공도 내년에 지금 수십 대를 들여오기로 계약 맺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 원인 규명 되기 전에 중국은 해당 기종 전부 운항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안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항공사의 이득을 취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코인업 대표라는 키워드 보도록 하죠. 가상화폐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거액의 투자 사기 벌인 지금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 돌려준다. 1,000만 원 투자하면 2달 뒤에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수법이잖아요. 다단계로 그렇죠. 정말 예. 수십 년 전부터 봐왔던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한 수천 명 되고요. 피해 액수가 지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 신뢰 얻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 이용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대표인 강석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